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 그 대부분은 종목을 잘못 골라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잃었다? 그럼 종목을 잘못 샀겠지. 들어갈 타이밍을 잘못 잡았겠지. 그 회사가 안 좋았겠지. 그런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진짜 패배의 원인은 종목 그 자체에 있는 경우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상상해 보시죠. 똑같은 날,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금액으로 시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라고 부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 같은 무기, 같은 타이밍.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한 사람은 시장에 멀쩡히 남아있고, 다른 한 사람은 주식은 도박이더라는 말을 남기고, 시장을 완전히 떠납니다. 종목이 같았는데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같은 종목을 샀는데, 어떻게 한 명은 살아남고, 한 명은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이 오른다, 어떤 게 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시중에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 그 모든 종목 이야기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계좌를 만들기 전에, 첫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이죠. 산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정상에 깃발 꽂을 생각만 하고 무작정 출발하는 사람과 출발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체력을 가늠하고 장비를 챙기고 심지어 내려올 길까지 미리 그려보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정상의 풍경은 똑같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주식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주린이는 정상만 봅니다. 얼마 벌까? 이거 사면 얼마나 오를까? 그 생각만 하고 출발선을 넘어버리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점검을 건너뛰어서요.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첫 매수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7가지 질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A와 B를 갈라놓은 정체입니다. 끝까지 함께 따라오시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그 두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와 B. 같은 종목을 산 두 사람의 운명이 1년 뒤 갈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갈림길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1949년이에요. 70년도 더 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던진 질문 하나가 오늘 주식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꽂힙니다. 당신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까? 투기를 하는 겁니까? 풀어 쓰자면 이렇습니다. 그레이엄은 둘을 칼같이 구분했어요. 투자는 충분히 분석하고 원금이 안전한지 따져보고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 투기는 이 세 가지가 다 빠진 것. 분석도 없고 원금 보호 개념도 없고 그냥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A와 B는 같은 종목을 샀지만 한 명은 투자를 했고 한 명은 투기를 한 거였어요. 종목은 같아도 그 종목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였던 겁니다. 차이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런 반박이 나오겠죠. 그건 그냥 마음가짐 차이 아닌가요? 그래서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달바라는 리서치 회사가 수십 년간 추적해온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손에 쥔 수익률이 시장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가. 쉽게 말하면 시장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올랐는데 그 안에 들어간 개인들은 과연 그만큼 벌었느냐를 본 거죠. 결과는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만성적으로 미달했습니다. 배는 앞으로 가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뒤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어서입니다.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오르면 뒤늦게 흥분해서 사고,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정확히 거꾸로 된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종목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정말 자주 사고 팝니다. 회전율이 높다고 하는데 풀어 쓰자면 한 종목을 진득하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사고 짧게 파는 걸 쉴 새 없이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들고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지는 잠시 뒤에 보이지 않는 비용 이야기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점검만 하면 안 깨지나요? 솔직히 아닙니다. 점검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점검이 해주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너무 일찍, 너무 어이없게 쫓겨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단한 종목을 골랐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깨진 사람들은
일찍 떠났습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주식은 내 길이 아니다 하며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 오늘의 7가지는 화려하게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이없이 퇴장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첫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던져야 할 7가지 질문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점검할 7가지. 이건 종목 분석이 아니라 전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씩 가보죠. 첫 번째, 나는 왜 사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런데 이 질문에 1초 만에 대답 못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3년 뒤 전세 보증금에 보탤 돈인지, 20년 뒤 은퇴 자금인지, 아니면 한 달 안에 빼서 차 살 돈인지, 이게 다 다른 겁니다. 목적과 기간이 정해져야 어떤 종목을 살지, 얼마나 들고 갈지가 따라 나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언제 팔지도 모릅니다. 목적 없는 돈은 작은 흔들림에도 그냥 휩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이 돈은 잃어도 되는 돈인가? 냉정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에 넣는 돈은 반드시 당장 없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다음 달 월세,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이런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같이 흔들립니다. 버텨야 할 자리에서 못 버티고 팔게 돼요. 잃어도 되는 돈.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줍니다.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은 반드시 분리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출발 조건입니다. 세 번째, 나의 위험 감내 성향. 영어로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풀어 쓰자면 내가 손실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10%를 봐도 어떤 사람은 기회다 하고 더 사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어느 쪽인지 모른 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보다 훨씬 위험한 종목을 덥석 잡았다가 무너지는 거죠. 네 번째, 변동성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세 번째가 평소의 기질이라면 네 번째는 실전에서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행동경제학의 유명한 발견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람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고통이 기쁨의 대략 2배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뇌는 애초에 손실 앞에서 이성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숫자를 보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는 충동이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이걸 미리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의 1년 뒤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이 말을 누가 하는가? 정보의 출처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정보가 넘치죠. 유튜브, 단톡방, 종목 추천, 리딩방.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 무조건 오른다고 외치는 그 사람은 그 말을 해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정말 여러분이 돈 벌길 바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사놓고 여러분이 받아주길 바라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누가 먼저 사놓고 뒤늦게 들어올 사람을 모으는 행위. 이걸 흔히 설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 받았을 때 내용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말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출처가 검증 안 된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미끼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이지 않는 비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자주 갈아탄다고 했죠. 왜 그게 위험하냐? 사고 팔 때마다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거래 수수료, 그리고 팔 때 붙는 세금. 한 번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데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한두 방울은 티가 안 나죠. 그런데 그 구멍으로 1년 내내 물이 새면 어느 순간 양동이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비용은 바로 그 구멍이에요. 수익을 아무리 부어 넣어도 자주 거래하는 사람은 이 구멍으로 다 새나갑니다. 여기에 해외 주식을 한다면 환율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미국 주식을 살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팔 때 다시 원화로 바꾸죠. 그 사이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주가가 올랐어도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목은 맞췄는데 환율에서 깎이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제 팔 것인가? 출구 전략. 여러분, 사람들은 살 때만 고민하고 팔 때는 고민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수익과 손실은 파는 순간 확정됩니다. 사놓고 이거 얼마까지 오르면 팔겠다. 혹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는 기준이 없으면 오르면 욕심에 못 팔고 떨어지면 미련에 못 팝니다. 결국 가장 좋을 때 못 팔고 가장 나쁠 때 손이 떨려 파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이미
팔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박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7개나 어떻게 매번 따집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비행기 조종사들. 수천 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파일럿일수록 이륙 전에 점검표를 꼭 펼칩니다. 영어로 프리플라이트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풀어 쓰자면 비행 전 점검표입니다. 수천 번을 날아본 사람이 왜 매번 종이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할까요? 외울 만도 한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기억과 판단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특히 긴장하고 흥분한 순간엔 더더욱. 그래서 고수일수록 자기 머리를 안 믿고 점검표를 믿습니다. 처음엔 7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몇 번만 해보면 이건 매수 전에 30초면 끝나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30초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일찍 쫓겨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쯤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 7가지를 단 하나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가 좋다는 종목을 샀고 오르면 기뻐했고 떨어지면 밤새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제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언제 팔 건지 아무것도 정해두지 않은 채로요. 그래서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를 무너뜨린 건 종목이 아니라 점검을 건너뛴 저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검을 겁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건 소심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점검은 겁이 아닙니다. 점검은 내 돈과 내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그 돈에는 여러분의 아침이, 야근이, 참아낸 순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점검 한 번 없이 시장에 던지는 건 그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점검은 그 돈에게, 그리고 그 돈을 번 나 자신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두 사람 기억하시나요? 같은 종목을 샀는데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떠났던 두 사람. 이제 답을 아실 겁니다. B를 떠나게 만든 건 종목이 아니었어요. B는 자기가 왜 샀는지 몰랐고 그 돈이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었고 떨어졌을 때 견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언제 팔지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흔들림에 그냥 쓸려 나간 거죠. A는 그 7가지가 서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흔들렸어도 자리를 지킨 거고요. 차이는 처음부터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건 잃어도 되는 돈인가? 나는 손실을 어디까지 견디는 사람인가? 빨간 숫자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정보는 누가, 왜 흘리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은 얼마나 새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 팔 것인가? 이 7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단단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가장 막막한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힌트가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자산생활 슬자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